으로 흔들릴까요? 지금은 이제 흔들릴 구도는 거의 없어요. 없고, 그게 이제 다른 때보다도 제일 그 특징이 이번이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져야 되는 요소는 전부 다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각자 후보들도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각 당 내에서도 이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 변수가 오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도해 하겠죠.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포기는 다음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지 이번에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우연히 이제 식당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는 포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을 해요. 이청유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뭐.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되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강점은 생활력이에요. 생존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최대 장점은 여의도 내에 이 세력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작전 자체가 보면은 이제 반노 전략의 반노에 보니까 계속 노무현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그나마 가장 크게 결집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그거라고 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노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만 공격하는 원래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양반이 이것도 효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누가 이렇게 홍보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가.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맞으면 저기가 많이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님 것까지 이렇게 맞으면 훼손을 하고 간 셈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게. 그건 뭐 선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 새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일주일 가면 이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결집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쓸만한 후보가 나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해창 후보 같은 건 굉장히 강한 후보였거든요. 그런 분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런 정도의 맞으면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결집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JTBC 회장 홍석현 그분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출마하는 건가요? 예, 그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분이 작년 여름까지는 출마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저한테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출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신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 치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대선은 더더군다나. 아니 그러고 정당 정치에 떠나서 무소속 후보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분이 그 중앙일보 회장직을 사임한 건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잘린 건가요, 혹시?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잘려? 근데 왜 중앙일보 주식은 본인 게 아니라 이건희 거다라고 김영철 변호사가 김영철 변호사지 폭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 속했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삼성그룹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소속 회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은 이제 이병철 씨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홍 회장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국세청이나 알지 나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문화재단이라든가 호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병철 가문에서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대선 출마용으로 퇴직한 건 아니다. 등록이 14일인가 등록을 시작하는데 대선 후보가 등록을 하려면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거 준비하는데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0일 이상은 걸릴걸요? 그 서류 준비하는 데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합당하겠죠? 대선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나면. 그건 되거나 말거나 별 관계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언더독이 이겼다 뭐 이런 것도 더해서. 아니 여러 가지 그 품성으로 보나 정책으로나 보나 유승민 후보는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자기 성과를 그동안 낸 게 없어서 국민들한테 각인이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저도 같이 상임위에서 이제 외통위에서도 같이 해보면은 아주 성실하고 또 경제학 이론도 상당히 꽤 많이 있고 그런 후보인데 아직은 이제 본인의 대중성이 없는 거 하나 하고 정권 교체의 흐름에서 그 이 공간에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발을 뻗을. 그래서 부상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서로 홍준표 도지사를 이기고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어렵다고 보세요? 어렵죠. 이번에는. 아까 거의 이제 포기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문제 이청유 좋겠어요. 이제 끝났어요. 뭐.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되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강점은 생활력이에요. 생존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최대 단점은 여의도 내에 이 세력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작전 자체가 보면은 이제 전략의 반노에 보니까 계속 노무현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그나마 가장 크게 결집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그거라고 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노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만 공격하는 원래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양반이. 이것도 효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결집도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JTBC 회장 홍석현 그분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출마하는 건가요? 예, 그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분이 작년 여름까지는 출마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저한테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출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신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 치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대선은 더더군다나. 아니 그러고 정당 정치에 떠나서 무소속 후보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분이 그 중앙일보 회장직을 사임한 건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으로 흔들릴까요? 지금은 이제 흔들릴 구도는 거의 없고 그게 이제 다른 때보다도 제일 그 특징이 이번이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져야 되는 요소는 전부 다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각자 후보들도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각 당 내에서도 이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 변수가 오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도해 하겠죠.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포기는 다음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지 이번에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우연히 이제 식당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는 포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을 해 짐작을 합니다. 잘린 건가요, 혹시?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잘려? 근데 그 왜 중앙일보 주식은 본인 게 아니라 이건희 거다라고 김영철 변호사가 김영철 변호사지 폭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 속했었는데 그 상당히 오래전에 삼성그룹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그 소속 회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은 이제 그
이병철 씨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홍 회장 가문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국세청이나 알지 나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문화재단이라든가 호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병철 그 가문에서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누가 이렇게 홍보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가.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맞으면 저기가 많이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님 것 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훼손을 하고 간 셈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게. 그거 뭐 선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 새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일주일 가면 이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결집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쓸만한 후보가 나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해창 후보 같은 건 굉장히 강한 후보였거든요. 그런 분이 나오면